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8월 1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친윤, 친한 대결이 극심했죠. 그래서 후유증이 예상이 됐는데 의외로 빨리 치유가 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를 용산으로 같이 불렀고 그때 낙선자들도 초청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정진석 비서실장이 3자 회동을 하면서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라. 술 못 마시고 해도 상가집 갈 때, 술 마시러 갈 때 같이 다 다녀라. 그래서 좀 동화가 되고 빨리 이 정치권에 적응을 하는 그런데 도와줘라. 실질적으로 친윤 세력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자, 그 이후에 지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문제로 다시 또 충돌을 했다. 이렇게 이 좌파 패널들이나 좌파 매체에서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파 진영 안에서도 갈등을 조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유연해졌다. 그렇지만 원칙은 잃지 않으면서도 좀 유연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당정 간에 긴장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좀 건강하고 건전한 긴장 관계, 협력과 견제를 동시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위계 질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수평적, 완전히 수평, 이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권을 움직이는 세 축이 있죠. 한 축은 대통령 비서실이고 또 하나는 행정부입니다. 국무총리를 위한 행정부. 또 하나가 집권여당이죠. 그런데 이 세 개를 통할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위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할 말은 하는 그런 여당 대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자, 왜 그런지 아침 신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드루킹 댓글 주자 김경수가 복권됐는데 공감 어렵지만 더 언급은 안 하겠다. 공감은 하기는 어렵지만 더 언급은 안 하겠다. 한동훈 복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여당은 갈등, 진정 분위기, 한동훈 새로운 언급을 자제를 하고 추경호도 대통령 통치권 존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포함한 김경수 복권을 포함해서 8.15 특사를 단행을 했죠. 김경수의 복권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그 댓글 사건 관련자의 사면 복권과 법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김경수도 댓글 조작이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사면 복권을 해주니까 김경수도 복권해주는 게 맞다. 물론 결은 좀 다릅니다. 이 행위가 원세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고 김경수는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김경수 복권의 반대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으면서도 다만 결정된 그 시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해석은 조선일보 해석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기자 질문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 이 질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확전은 피하겠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해석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8일에 김경수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됐을 때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했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후 한 대표의 뜻이 주변 인사를 통해 알려줬고 여권에서는 당정 갈등 우려가 제기가 됐다.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었던 두 사람 관계가 김경수 복권으로 다시 나빠질 거다.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는 언론과 유튜브 또 매체 패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불쾌하다는 그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뭐 친한계에서는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선거제도를 파기하고도 반성 없는 김경수 복권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했죠. 그래서 막 갈등이 또 생길 거라고 했는데 막상 복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나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친윤이나 다른 쪽에서도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는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매듭이 됐는데, 자, 한동훈이 그러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아침에 이런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할 말은 한다. 한동훈이 김경수 복권 반대로 얻은 이것. 자, 뭘까요? 뭘 얻었을까? 여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의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당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속도 지키고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지키고 대선 후보 죄송합니다. 대표 경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당원들에게 할 말을 하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지켰고 동시에 당내 주도권도 확보했다. 왜? 대다수 의견이 이 김경수 반대하면 복권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대변해서 대통령실에 전달도 하고 했기 때문에 당내 주도권을 지킨 거죠. 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물론 헌법에는 고유 권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사면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도 사면권을 행사를 할 때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대통령은 이제 큰 틀의 국정 운영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로 틀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내 사선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과의 오찬에서 김경수 복권은 맞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공감을 얻은 상황에서 이제 뭐 확전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당 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가감없이 전달하되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도 존중하는 전략적 차별화를 택했다. 전략적 차별화. 머니투데이의 용어 선택입니다. 이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했던 당정관계의 수평적 재정립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이 머니투데이에 이야기한 게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원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번 한동훈 대표의 반대 입장에 호응한 쪽은 정통 보수들에 가깝다. 김경수 절대 안 돼. 대선에서 2017년 대선에서 여론 조작을 한 9천만 건에 가까운 댓글을 조작을 한 그런 안 돼. 복권 안 돼. 이게 정통 보수들이 그렇게 주로 생각을 했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김경수를 용서하면 안 되는 쪽이 정통 보수들의 정서였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밀어서
용산과 투트랙 메시지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다. 자, 용산은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서 복권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쪽에 정통 보수들은 복권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양쪽이 투트랙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도 수용을 했다는 거죠. 간철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정통 보수들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하면 끝이 없다 해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정통 보수들과 한동훈 대표가 엇박자를 냈는데, 근데 그건 당 대표가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 대표가 되고 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좀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그때는 정통 보수들과 이 한동훈 대표가 엇박자를 냈는데 지금은 좀 같이 가는 그런 상황도 이번에 확인을 한 겁니다. 물론 당정 간 이견을 물밑에서 조율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표면화한 것은 여권 일각의 불안을 상기시킨 측면이 있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내 주도권과 리더십을 회복했다는 면에서 득점이 실점보다 많다. 그런데 이제 한 대표의 진짜 시험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특검법이 될 것이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많이 달라졌다. 할 말은 한다.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바꾸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할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꼭 고집말은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파이낸셜 뉴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최상병 특검 재발의에도 침묵하는 한동훈, 제3자 추천안 물 건너가나. 파이낸셜 뉴스 보도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공언을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작 취임 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눈길을 끈다. 일단 먼저 파이낸셜 뉴스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이 기사를 실었는데, 제가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내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설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최상병 특검법부터 원내 설득이 어렵다면 한 대표는 원외 인사의 한계점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걸 역으로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제가 소개는 드리고 있지만, 이 파이낸셜 뉴스.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에 말을 아끼고 있다. 지금 말을 아끼고 있죠. 이건 팩트죠. 왜 그런지는 이 파이낸셜 뉴스의 해석과 제 해석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인 지난 5일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두 번 다 폐기가 됐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발의를 한 겁니다. 지난 6월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제3자 특검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월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분의 기회를 아쉽게 슬기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특검 추천권을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이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3자 공정한 기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쪽에서 추천권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첫 번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했죠. 21대 국회 마지막에 폐기된 법안을. 그런데 독소 조항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한 시점에 한동훈 당시 전당대회 후보 입장에서 이게 너무 불공정하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게, 두 번째 발의한 게, 정말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다면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있다면은 공정한 데서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 시점에 제안을 한 겁니다.
발의를 한 시점에.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은 그 제안을 일축을 해버렸죠. 그때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에 생각이 있었으면 협상을 벌여야 되는 거죠.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일축을 해버리고 마이웨이로 그냥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가서 자기들 안 들어가서 또 폐기가 됐죠.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 또 세 번째 발의를 하면서 또 독소장을 또 집어넣습니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 상황까지 갔으면은 한동훈이 이야기한 제3자 특검법 대안은 폐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폐기는 민주당이 두 번째 발의를 한 시점인데 그 대안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쫙 가서 폐기되고 또 세 번째 더 독소장을 넣고 쭉쭉 가고 있는데 계속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그 상황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최상병 특검법 제3자안이 실효성을 잃었다. 그래서 사실상 추진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요소를 하나 없애는 겁니다. 지금도 이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당 안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최상병 특검법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뭐 제3자니 어쩌냐 하면서 꺼내느냐.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그걸 꺼낸 것이고 지금은 없애버렸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친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검이 나온 것은 아니다. 지금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특검법이 정쟁용 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대표도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감지를 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제가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지금 공수처가, 이 특검 자체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면 특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공수처에 고발한 쪽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최상병 그 외압 의혹에 대해서 완전히 그 전에는 공수처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그 뭐 구속하거나 한 그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 구속 제로 이런 수사기관인데 갑자기 이 최상병 민주당이 고발한 최상병 특검법은 사활을 걸고 하고 있죠. 자칫하면은 공수처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심지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조회를 하면서 최상병 관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오히려 명분이 확확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 문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 내분의 소재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씨와 관련한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TV조선 어젯밤에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두 건을 연결된 두 건인데 첫 번째는 TV조선입니다. 단독 검찰 샤넬 한국인 디자이너 수환키로 김정숙 한글 재킷 관련. 자, 검찰이 당시 샤넬 본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디자이너를 소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숙이 2018년 입은 한글 재킷과 비슷한 옷을 왜 3년이 지나서야 기증하겠다고 이 디자이너가 우리 정부에 연락을 한 건지 배경을 따지겠다는 건데, 자, 상황을 정리를 딱딱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복잡합니다. 샤넬 옷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김정숙이 프랑스 명품 샤넬 자켓을 뭐 디자인을 한글로 디자인한 옷을 입고 프랑스 방문 때 가서 막 자랑하고 이랬는데 그 옷을 처음에 대여를 했다. 샤넬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대여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기증을 받았다고, 3년 있다가 기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옷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약 기증을 받았으면 이것을 대통령 재임 시절이니까는 국가 기록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가 기록물로 안 가고 아마 김정숙 장롱에 있다는 의혹이 지금 일어나서 추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김정숙이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에 입었던 샤넬 한글 자켓이 있는데 청와대는 그 옷을 샤넬이 빌려준 옷이라고 했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탁현민 당시 의전비서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샤넬에서 빌려서 입고 돌려줬더니 한글로 디자인이 되어서 의미가 크니까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2021년에 기증할 당시 관여한 샤넬 본사 한국인 디자이너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는데 그 디자이너가 한국인 디자이너가 샤넬의 한국인 디자이너가 바로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이 논란이 된 재킷 기증하겠다 통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이 디자이너가 샤넬 본사 뜻에 따라 기증하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었다. 그래서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관계자가 한국박물관 기증을 제안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의심하는 건 이겁니다. 왜 김정숙 방문 3년이 지난 2021년에야 그 기증 의사를 밝혔느냐. 그 샤넬 쪽에서. 그래서 샤넬의 자발적 기증인지 3년이 지나서 당시 청와대가 기증에 관여한 건지를 규명하겠다. 왜 무슨 이야기냐면은 2021년이면 2022년에 임기가 종료되죠. 그런데 이 샤넬 옷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기증이라도 받아야지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에게 기증을 해달라고 청와대가 샤넬 쪽에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3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기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은 그 시기에 샤넬 측이 청와대와도 소통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다. 청와대가 직접 해서 기증해달라. 우리 김정숙에게. 이렇게 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디자이너를 소환 조사한 뒤에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숙을 불러야죠. 뭐 지금 타지마할 관련 건도 그렇고 이 샤넬 자켓 것도 그렇고 참고인들만 계속 부르는데 이제 참고인 다 불렀으면 김정숙을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숙 소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TV조선 이와 관련한 두 번째 또 단독 기사는 이겁니다. 샤넬 한글 재킷은 최대 5종이다. 검찰은 김 여사 옷과 동일성 확인 방침 최대 5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샤넬을 그러니까 5종 중에서 하나는 김정숙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 전제로 이 기사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정숙이 입었던 한글 재킷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샤넬은 석연찮은 해명을 했었죠. 김정숙이 입었던 옷은 프랑스 본사 수장고에 있고 한국에 기증한 건 별도로 제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실제 샤넬이 그 옷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검찰은 비슷한 한글 재킷이 5종류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자, 5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인 디자이너 A씨가 제일 처음에 이 옷을 선보인 것이 2016년 샤넬이 한국에서 열었던 글로벌 명품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한글 자켓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인 디자이너가. 그런데 2년 후에 김정숙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샤넬 자켓이죠. 이것을 디자인을 한 한국인 디자이너가 입고 나온 2016년 그것이 첫 번째 자켓이고 두 번째 자켓은 김정숙이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입은 재킷입니다. 자, 두 번째 재킷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재킷은 한글 박물관에 기증됐다고 하는 그 재킷. 또 다른 것은 하나 또 전시를 했다는 재킷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전시를 했다는 재킷. 그리고 패션쇼에 나왔던 재킷 해서 최대 5종류가 있는데 이 한글 박물관에 기증되거나 전시했거나 패션쇼에 나왔던 것은 김정숙 것과 완전히 다른 걸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입었던 것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검찰은
2016년 그 디자이너가 행사 당시 입은 재킷과 2018년 김정숙 재킷이 같은 건지 주목을 하고 있다. 이것이 김정숙 착용 재킷의 행방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입었던 거 어디 있느냐 도대체. 무슨 뭐 기증을 했다고 하고 뭐 전시했다고 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 다른 옷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김정식이 입었던 옷은 어디 갔느냐. 자, 그것이 수사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은 수천만 원짜리 만약에 기산에 대해서 기점을 받았으면은 국가기록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걸 장롱에 넣어뒀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의심입니다. 마지막 소개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5면입니다. 대통령 강복절 축사 내일이죠. 통일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제안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초안에 지금 담았다고 하고요. 막판까지 문구를 고심을 하고 있다. 북한 인권 의식이 확산되고 통일 교육 같은 이런 북한 협조 없이 가능한 일에 방점을 찍었다. 지금 북한이 전혀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일이 뭘까를 구상을 하니 국제협력 플랫폼을 만들자 이 제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8월 14일 보내드린 조간딱불이었습니다.